민주당이 5일 전남 순천 광양 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지역으로 선정하여 권양엽 후보자를 공천했었습니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은 이 대표 부인 김 여사를 보좌했다고 해서 사천한 것이 아니냐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셀 수 없이 내세웠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 지역구를 경선하기로 결정하여 컷오프 됐었던 서동영 의원과 마지막 최종자를 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등포갑 최현일 후보자와 같이 거래 유세를 하다 갑자기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며 놀라워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대표 역시 권양엽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마이크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했고, 결국 오늘 오후 민주당 당 차원에서 국힘당 비대위원장인 한동훈과 몇몇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들을 즉시 고발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진작 고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시나 진보 측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여려 탈입니다.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야 수구들이 깔보지 않는 법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와 배우자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과 사적 심부름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가 4월 총선에 대비하여 국힘당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조 씨의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결국은 국회의원 비례직을 위해서였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공익제보자라고 국가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조 씨 본인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겠지만, 그렇다면 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맹목적으로 조 씨 말만 듣고 수개월 동안 조사하며 기소까지 한 검찰들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보면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여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편 오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오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이번 컷오프 된 것에 대해서 당 결정에 대해서 큰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번에 새롭게 후보로 결정이 된 차지호 교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후운한 모습인데요. 도봉갑 안기령을 돕겠다는 인재근 의원 다음으로 따뜻한 소식을 보여주는 안민석 역시 대민석입니다. 한편 오늘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채널에서 이번 총선에 대해 민주당 의석수를 얘기하며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그 정당에서 비례 순번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4자리는 시민사회로 1번부터 4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진보당, 그 다음에 그 민주연합이었던가요? 그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 쪽에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순번을 갔는데, 기본소득당이 있는 민주연합 쪽에서는 3명의 후보를 오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쪽에서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할 거고. 근데 그거 비율을 보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주당 기준으로는 앞에 10명을 먼저 당선시켜주고 남는 의석을 민주당이 추가로 당선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말 최대한 많이 당선이 돼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 승패의 가장 핵심인 민주당 단독 과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지면 윤석열 정권 심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 과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토록 국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권 심판을 위해 근 2년간을 꾹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꼭 제대로 투표를 해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길 리서치에서 이번 서울 마포갑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지은 후보자가 43.7%, 국힘당 조정훈이가 41.5%가 나왔습니다. 한길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차이로 결과가 나올 정도면 실제로는 5% 정도 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자 노웅래 의원 역시 이 후보자를 돕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민석과 노웅래처럼 선당 후사로 도와주는 고참 의원들이 있는 반면
내일은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른에 이어서 다음으로 탈당하는 것인데 홍영표가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남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있을까요? 내심 속으로 빨리 나가라 하는 마음들일 것입니다. 홍영표의 탈당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번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수박들을 걸러낸 최고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 당원들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수박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당 차원에서 큰 개혁을 이뤘다고 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